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이효리는 지난 7월 광고 다시 하고 싶습니다 라는 글을 인스타에 올렸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업들이 이효리 인스타에 댓글을 남겼고 BMW는 치티치티 BMBM이라는 역사의 길이 남을 드립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이효리의 광고들은 대박을 터뜨렸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이효리는 연예인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실패란 것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2003년 10미니츠로 가요 대상을 받는 등 연예계를 씹어먹더니 세이클로버라는 드라마로 연기에 도전합니다. 이효리의 첫 드라마 주연작으로 방영 전부터 어마어마한 기대를 모았었는데요. 러브스토리인 하버드라는 히트 드라마의 후속작으로 편성된 데다가 제작사가 핑클의 소속사인 DSP 엔터테인먼트여서 이효리를 엄청 밀어줬고 이효리가 공장에서 일하는 억청녀를 연기합니다. 세이클로버의 PD가 처음엔 이효리 캐스팅을 반대했었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효리는 제작 발표회를 통해 2003년 시상식에서 가수로서 대상을 휩쓸었지만 내 실력에 자신이 없었고 엔터테이너로서의 능력을 연기에 대한 열정으로 풀어보고 싶어 연기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세이클로버에 3억을 투자했다는 튜브 미디어는 상한가를 치는 등 정말 큰 기대작이었는데 첫방 시청률을 12% 찍더니 2주째 방송은 반토막이 나서 6%를 기록하였고 바로 이효리 캐스팅을 반대했었다는 PD는 교체가 되는 초강수를 둡니다. 하지만 별 기대가 없던 경쟁 드라마가 대박을 치는 동안 세이클로버의 시청률은 계속 떨어졌고 조기종영하는 수모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결국 승승장구 하던 이효리의 첫 실패작이 됩니다. 이번엔 이렇게 엄청 기대하게 해놓고는 첫방부터 떡락한 드라마들을 두 번째로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아테나 전쟁의 여신입니다. 2009년엔 아이리스라는 첩보 액션 드라마가 엄청난 히트를 칩니다. 여러가지 말도 안 되는 스토리의 고증은 저 멀리 떠나보낸 연출이었지만 이병헌을 비롯한 배우들이 멱살 잡고 캐리해 전국 40%라는 굉장히 높은 시청률로 막을 내렸었는데요. 1년 후인 2010년 후속작으로 아테나 전쟁의 여신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됩니다. 아이리스가 대박이 나자 종영 후 곧바로 촬영에 들어간 스피노프 드라마로 당시 드라마 평균 제작비의 3배인 145억 원을 쓰고 정우성, 수혜, 차승원, 최시원 등 호화로운 배우들로 가득 채운 캐스팅에 아이리스에서 큰 인기를 모았던 배우들의 재등장, 보아, 소녀시대, 샤이니 같은 SM 가수들의 출연, 박효신이 부른 OST 등 방영 전부터 큰 기대를 모읍니다. 당시 경쟁작은 역전의 여왕과 드림 하이였어서 가뿐히 1위를 할 것으로 모두가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촬영하여 하와이, 뉴질랜드, 일본, 이탈리아를 가면서도 쪽대본을 써서 촬영하였고 쪽대본의 빈약함을 극복하고자 액션 쪽으로만 너무 비중을 두면서 스케일은 많이 키우고 영상미도 좋았지만 스토리가 너무 빈약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게다가 무인 전투기를 소총으로 격추시키는 장면이 나오는 등 인도 드라마 같은 고증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차라리 첩보 액션을 중심으로 가면 더 좋았을 내용이지만 쓸데없이 주연 배우들의 사각 멜로에 너무 큰 비중을 주었고 이런 스토리에 지친 시청자들이 떠나면서 첫방에서 25%를 넘게 기록했던 시청률은 마지막 회에선 13%까지 떨어집니다. 제작사인 태원 엔터테인먼트에선 액션이 너무 과해도 역효과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다음번엔 드라마에 좀 더 비중을 더 제작할 것이라는 인터뷰를 했는데 그렇게 나온 다음 작품이 아이리스 시즌2였는데요. 장혁, 이범수, 이다혜 등을 주연으로 내세웠는데 정말로 태원 엔터테인먼트에선 액션이 너무 과해도 역효과가 난다는 생각을 했는지 액션씬들이 전작들보다 퀄리티가 많이 떨어졌는데 설원에서 대원들이 전부 검은색 위장복을 입고는 서바이벌 훈련을 하고 아동용 비비탄 총을 현장 요원이 사용하는 무기로 클로즈업까지 하여 비비탄이 다 보이기도 합니다. 제작진은 부득이하게 단역 배우들에겐 모형식의 총기류를 배포했다고 해명하다가 나중엔 아이리스 시즌1의 장면이라는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스토리 역시도 크게 발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 수목극 시청률 1위로 출발했지만 결국 꼴찌로 떨어집니다. 다음은 도망자 플랜 B입니다. 제빵왕 김탁구라는 드라마는 사실 KBS에서 버리는 카드에 가까운 저예산 드라마였다고 하는데 이 도망자 플랜 B의 촬영 시간을 최대한 벌기 위해 만들었
들었다고 할 정도로 KBS에서는 도망자 플랜 B에 어마어마한 투자와 기대를 했습니다. B를 중심으로 이나영, 이정진, 다니엘 헤니, 윤진서의 성동일, 조이봉, 공영진 같은 탄탄한 조연, 정룡, 다케나카 나오토, 우에하라, 타카코 같은 레전드 배우들을 출연시키고 추노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모았던 곽정환 PD가 연출을 맡으며 현대판 추노로 불리는 등 말 그대로 KBS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연 배우 B가 병역 문제 때문에 해외 로케를 한 번만에 끝내야 하는 문제가 있었고, 그 때문에 다른 배우들과의 스케줄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다고도 하는데요. 결국 이정진은 당시 출연하던 남자의 자격에 불참하면서까지 촬영을 했다고도 합니다. 제빵왕 김탁구가 종영할 때쯤엔 절반 정도의 촬영을 마쳤다고 하는데 1화에선 20%라는 준수한 시청률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산만한 편집과 연출로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10회 만에 고현정의 대물에 시청률 1위를 빼앗기고는 10화부터는 모든 스토리를 갈아엎고 쪽대본에 의존해 촬영했다고도 합니다. 결국 7화 이후로는 10% 안팎의 시청률을 기록하다가 종영하는데요. 도망자 플랜 B에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만들었던 제빵왕 김탁구가 50% 가까운 시청률의 국민 드라마가 된 것을 보면 두 드라마의 위치가 바뀐 것 같기도 하네요. 다음은 아머드 사우루스입니다. 아머드 사우루스는 폭망했다기보단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너무 큰 실망을 안겨준 작품인데요. 2020년쯤 이런 움짜리 국산 특촬물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굉장히 많은 커뮤니티를 강타합니다. 어마어마한 CG 퀄리티에 입이 떡 벌어졌고, 남자들의 로망인 로봇과 공룡을 모두 즐길 수 있다는 기대감에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 작품이지만 어른들도 볼 거라며 방송을 기다리는데요. 이렇게 파일럿 슈트도 공개하는 등 조금씩 베일을 벗겨가면서 큰 기대감에 제작사인 대원미디어의 주가가 무려 6배나 올라가는 기염을 토합니다. 많은 뉴스에서도 아머드 사우루스를 다루고 시즌2 제작 발표까지 하는 등 말 그대로 대한민국을 씹어먹을 기세였습니다. 그렇게 SBS에선 아머드 사우루스 트레일러를 유튜브에 미리 공개했는데 뭔가 어설픈 CG에 대원미디어의 주가는 바로 30%가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후 첫 방송을 시작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움짤로는 멋있었던 CG들이 썩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고, 신인에 가까운 배우들이다 보니 말 그대로 국어책 읽는 수준의 발연기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CG의 제작비를 몰빵했는지 세트는 거의 없이 배경도 풀 CG 그래픽인데다가 퀄리티가 그렇게 높지 않아 굉장히 어색한 장면들이 나열되며 나오는 공룡들도 주구장창 트리케라톱스만 나오는 등 큰 실망을 줍니다. 큰 기대를 하고 보았던 어른이들은 혹평을 쏟아냈고 순식간에 아머드 사우루스에 대한 기대감은 물밀듯이 사라져버립니다. 대원미디어의 주가 역시 제자리를 찾아가는데요. 그래도 애들한테는 어느 정도 먹혀서 넷플릭스 키즈에서 1위를 하기도 하였고, 완구 퀄리티도 괜찮게 나와서 나름 인기가 있었다고 하지만 시즌2 종영 후에는 거의 잊혀져버린 그런 드라마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2023년 4월엔 극장판 개봉까지 하였지만 그저 TV 방송 영상들을 짜깁기 한 것에 불과하였고 8,252명이라는 관객수를 기록한 채 쓸쓸히 퇴장합니다. 그래도 일본에서도 얼마 전 방영을 시작하였고 같은 IP로 리메이크하여 2025년 목표로 제작한다고 하니 잘 되면 좋겠네요. 인트로 때 말씀드린 세입 클로버와 같은 시간에 방영했던 경쟁 드라마는 쾌걸춘향인데, 쾌걸춘향은 미안하다 사랑한다 라는 레전드 드라마 후속작 제작이 지연되면서 땜빵용 드라마로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홍정은, 홍미란이라는 젊은 초짜 작가는 휴전 사극의 현대물의 조합으로 이야기를 썼고, 드라마 국장은 뭐 이딴 이야기가 있냐며 화를 냈다고 하지만 방법이 없어서 결국 제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KBS 드라마의 주연이라는 엄청난 자리였지만 당시 하이틴 스타였던 박광현에게도 까이고 한가인에게도 까이고 윤계상, 조한선 같은 배우들에게도 까여 당시 감독이었던 정기상 PD는 주연 배우 캐스팅에 큰 난항이 있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였다는데요. 당시 CF 스타로만 인식되다가
국경 내 사랑이라는 드라마를 대차게 말아먹은 한채영이 캐스팅되고, 빈집으로 베니스까지 갔지만 무명에 가까웠던 제이도 캐스팅되고, 늦깎이 신인 배우였던 넘태웅은 식당에서 밥 먹다가 캐스팅 제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쾌걸 춘향은 미성년자에게 집착하고 스토킹하는 남자와 성상납 같은 엄청 파격적인 스토리이기도 했는데, 이를 굉장히 병맛스러운 연출로 잘 풀어냈고 말 그대로 10대들이 열광하게 됩니다. 처음엔 다코스 같은 단어를 쓰던 언론들도 나중엔 드라마 최강자라는 단어를 쓰는 등 어마어마한 인기를 모았고, 이 드라마 한편으로 한채영은 탑티어 주연급 배우가 되었으며 엄태웅 역시 주연급의 배우로 성장하고 제희 역시도 빵 뜨게 됩니다. 나중에 홍자매가 밝히길 어차피 망한 드라마 니들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라며 체념한 상태이다 보니 KBS에서 와이어도 지원해주는 등 태클 없이 요구 조건을 다 들어줬다고도 하네요. 홍자매는 이후로 환상의 커플, 최고의 사랑 같은 빅히트 드라마로 말 그대로 드라마 대가가 됩니다. 그리고 OST인 이지의 응급실은 지금도 노래방에서 널리 부르는 명곡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아무리 사전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한들 가장 중요한 건 드라마 자체의 재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쾌걸 춘향이 시간을 벌어줬다는 드라마는 18, 29이라는 드라마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